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에 사는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큰 병으로 힘들어 하실 때조차 곁에서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집을 노리며 속으로만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저에게 남긴 엄마 집을 시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안에는 남편놈의 아주 음흉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엄마를 돌보는 동안 그 사람은 저 모르게 도박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뒤에 저는 남편에게 회심의 한 방을 날리게 되었지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다니고 있었고 저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조건만 놓고 보면 제가 조금 더 나은 편이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가 손해보는 결혼 아니냐는 말도 했지만 저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물론 세상엔 결혼할 때 조건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는 늘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고 믿었거든요. 조건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능력 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는 것에 조금 마음이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저라면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는데 남편을 선택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래서인지 저한테 미안해 하셨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종종 봐왔고요. 그런 저를 좋게 봐주셨던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걸 전부 떠나서 저희 시어머니는 인품 자체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시댁에 신경 쓰면 며느리는 고달프고 힘들다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도 명절이랑 시어머니 생신 아니면 오지 못하게 했고 최대한 불편하게 해주지 않으려고 애쓰셨어요. 더욱이 명절에 시댁에 가게 되면 다른 집은 전 부치고 음식하느라 바쁜데 저희 시댁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가족끼리 담소를 나누며 정말 같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분위기였죠. 그건 시어머니 생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하셔서 당신은 며느리가 생기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한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복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마음이 더 가서 자연스레 더 챙겨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셨고 저희 엄마도 제가 20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되셔서 서로 비슷한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 공감대 덕분인지 두 분은 서로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엄마와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고 모두 행복해하니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그때가 2년 정도 흘렀을 때인데 그날은 제 생일이라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며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생일 축하를 받으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엄마 친구분의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재영아, 큰일 났다. 지금 네 엄마가 배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인데 빨리 좀 와야 할 것 같다. 엄마가 병원에요? 아줌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빨리 갈게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그렇게 남편이 운전을 하며 병원으로 향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안한 게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가 다음 날까지 입원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곁을 지키며 다음 날 엄마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저희 엄마가 담낭암 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가 진행돼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 어렵다면서 남은 시간은 길어야 5, 6개월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빠를 제가 20살 때 떠나보내고 혼자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엄마에게 왜 이런 시련이 또 찾아오는 건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엄마한테 제대로 된 효도조차 못해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죄송하고 가슴 아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전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몰래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고 말았죠. 여보, 우리 엄마 얼마 못 산대. 나 어떡하면 좋아? 아직 엄마한테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엄마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나 우리 엄마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여보,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라도 버티자. 장모님이 당신이 우는 모습 보면 더 속상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희망은 버리지 말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장모님께 잘해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울지 말고 힘내자. 어? 알겠어. 나 한번 해볼게. 나 억울해서라도 엄마 이렇게 못 보내드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 간병해드릴 거야. 나도 엄마 이렇게 포기 못해.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를 제 손으로 끝까지 돌보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엄마를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상 한시라도 더 엄마 곁에 있어드리고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지켜드리지 못하면 평생 저 자신을 원망할 것 같았거든요. 더는 어떠한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득 끝에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만에 하나 기적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기 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엄마와 저는 1박 2일의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바다를 참 좋아하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체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엄마와 여행을 가서 언제 다시 같이 바다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다녀오자 싶었던 거죠. 엄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호텔이 바닷가 근처에 제일 좋은 호텔로 묵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가 좋아하는 바닷가 구경도 하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엄마가 피곤하다고 하셔서 한 침대에 누워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한테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우리 딸,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지? 엄마가 살면서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왜 일찍 가는데 내가 엄마 꼭 낫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엄마 그동안 못 해드린 거 잔뜩 해드리면서 호강시켜드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내 곁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내가 해드리는 효도 전부 받고 가. 지금은 아직은 안 된단 말이야. 우리 딸 아직도 이렇게 아기 같아서 어떻게 할까? 재영아, 엄마는 우리 재영이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래서 미련도 없고 우리 재영이를 엄마 딸로 만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가 떠나게 되더라도 꼭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엄마는 그거면 충분해. 알겠지? 엄마, 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엄마, 고맙고 미안해. 엄마 사랑해. 그렇게 저는 엄마 간병을 시작했고 엄마가 아파할 때가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요.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는 거의 친정에서만 지냈거든요. 그래서 시댁이며 남편한테 제대로 신경 써주지도 못해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물론 남편이야 제가 보고 싶을 때는 저희 엄마 안부를 묻는다며 친정에 찾아오기도 했고 제가 잠깐 집에 들러 남편의 얼굴도 보면 되니 괜찮긴 했지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섭섭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랑 저희 엄마가 드실 반찬까지 해주시면서 병원이며 친정으로 찾아오셔서 챙겨주셨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은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 간병하느라 어머니께 연락도 잘 못 드리고 남편도 제가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어요. 괜찮다. 윤수도 다 큰 성인인데 재영이 네가 못 챙기면 알아서 잘 챙기고 있겠지. 그리고 우리 아들 먹을 음식은 내가 해서 챙겨주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지금은 다른 데 말고 사부인한테 신경 쓰도록 해라.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너랑 사부인 아니겠니? 나중에 후회 남지 않도록 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남편한테도 잘하고요. 어머니께서 제 시어머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재영이 네가 내 며느리가 된 이상 우리는 가족인 거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거야. 우리 며느리 힘내는 거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죄스러웠죠. 그래서 반드시 시어머니께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를 보겠다며 남편이 병문안을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엄마를 보고 돌아가면서 제가 배웅을 해주기 위해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묘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중요하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장모님 사는 집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 갑자기 우리 엄마 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런 거 아는데, 나중에 장모님 돌아가시면 장모님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말이야. 당신 우리 엄마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엄마는 아파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 아파트가 중요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아니, 나는 그냥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당신 기분 상했다면 정말 미안해. 그러면 나는 이만 바빠서 가볼게. 내가 했던 말 신경 쓰지 마. 그때 남편의 말에 기분 나쁘긴 했지만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걸 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픈 상황에서 깊게 신경 쓸 여력도 안 되었고요.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셨고 결국 엄마를 호스피스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엄마와 작별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엄마가 그날따라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니 결국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신 거예요.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이어가시는 엄마를 보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는 정말로 엄마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늦은 저녁까지도 계속 제 전화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 들어 남편이 뜨문뜨문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나중에라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급히 와준 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 저희 집까지 들렀다가 시어머니가 오시게 되었는데 집에도 남편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새벽까지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되어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반응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가 퇴근 시간 지나서 우리 집에 가보셨는데 당신 집에도 없었다면서? 지금 엄마 위독하셔서 곧 떠날 것 같단 말이야. 여보, 솔직히 이제 좀 그만해. 나 짜증나려고 하니까. 요즘 가뜩이나 일도 안 풀리는데 당신까지 나 짜증나게 할 거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지금 위독하다고 하는 건데 짜증난다니? 우리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데 당신 그런 말이 나와? 매일 그놈의 장모님!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되든 당신은 장모님만 챙기면 되는 거지? 당신 남편인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고! 아무튼 나 지금 근무해야 하니까 전화해서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장모님이 돌아가시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내 말 알아듣겠어? 그때 남편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는 저희 엄마를 같이 걱정해주며 본인은 괜찮으니 저희 엄마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화내며 나왔으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저희 엄마가 아픈 게 남편한테 방해가 되거나 신경 쓰이게 할까봐 저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위독하다는 말에 남편은 병원으로 달려오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차갑게 화를 내며 짜증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 남편이란 사람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엄마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었고 계속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엄마를 보며 마지막에 오물 직감한 저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했죠. 엄마, 내 말 들리지?
엄마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거 잊으면 안 돼. 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다음에 태어나면 그때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 그때는 내가 이번 생에 엄마한테 못한 거 전부 해드릴게. 그러니까 엄마, 이제는 편히 가져도 돼.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제 마지막 말에 저희 엄마는 숨을 크게 쉬시고 거짓말처럼 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펑펑 우는 모습에 시어머니도 저를 붙잡고 같이 우셨고요. 그리고 그제야 남편도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진짜로 돌아가시게 될지 몰랐는지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실망하며 충격을 받아서인지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슬픔에 남편을 신경 쓸 여력도 안 되었고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저는 저희 엄마 장례식장을 찾아온 친구를 통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도 알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실을 말을 해주었던 겁니다. 재영아, 내가 지금 너희 엄마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런 말 꺼내긴 뭐하지만 아무래도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집에 아무 일 없는 거니? 어? 우리 집에 무슨 일? 너희 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네 남편이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그런데 그때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뭐라고? 우리 남편이 3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너한테 빌려달라고 했다고? 어. 너희 살고 있는 집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장모님이 아픈 상황에 네가 알면 걱정하니까 너희 남편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말이야.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거금을 빌려주려면 나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우리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었어. 그리고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요즘에는 집값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일단 네 말처럼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정말로 집값 올려달라고 했는지 확인부터 해볼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때 친구의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만약에 정말로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했어도 남한테 돈을 빌릴 정도로 남편이나 저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셋값을 올리는 게 법적으로도 걸리는 일이라 그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장례식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연락해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갑자기 저한테 냉정하게 대했던 태도며 왜 저희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어요. 그때 제가 엄마 빈소 앞을 지키다가 잠시 바람 좀 쐴 겸 해서 사람들이 적은 장례식 주차장 쪽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야, 드디어 장모님 돌아가셨다? 정말 다행이지 않냐? 내가 지금 도박하다가 날린 돈이 어디 한두 푼이냐? 날린 돈만 합쳐도 집 한 채 값은 될걸? 그래서 빚쟁이들은 돈 달라고 재촉하지. 은행에 대출도 풀로 받은 상태라 더는 돈 나올 구멍도 없지. 이자는 계속 나가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그 돈들을 어떻게 메꾸나 걱정했는데 때마침 장모님이 돌아가 주셨지 뭐냐. 사실
내가 요즘 들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머리 아파 죽겠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람한테 연락 와서 장모님 위독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 그래서 내가 집사람을 잘 꼬드겨서 장모님 살던 아파트를 우리 엄마한테 주라고 하고 엄마가 살던 아파트 몰래 팔아서 그 돈으로 빚 좀 청산하려고. 그리고 다시 어디서 돈 좀 빌려서 마지막으로 한탕 크게 해봐야지. 이번에 하면 진짜로 딸 수 있을 것 같거든. 느낌이 아주 좋아. 그러면 나도 회사 관두고 돈 자랑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엄마 아파트야 뭐 내가 도박으로 돈 따서 다시 사주면 되는 거니까. 에이, 우리 집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장모님 돌아가시고 정신 나가서 내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다 해줄걸? 남편 이야기에 저는 정말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도박 때문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놈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 놈이 저 몰래 도박을 한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도박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남편은 정말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도박에 미치면 부모 자식도 없다고 하더니 저희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 엄마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척하면 참자 싶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저희 엄마 장례식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두고 보자 싶은 심정에 이를 갈았습니다. 남편과 끝내기로 그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라 제대로 이혼 준비를 해서 제대로 끝을 내며 남편 놈을 혼내주자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저희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안 돼 마침내 시커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는 슬며시 저를 떠보며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보, 장모님 떠나고 당신 아직 많이 힘든 거 알아서 이런 말하기 조금 뭐하지만 저기 장모님 아파트 말이야. 그거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어때? 솔직히 장모님 살았던 집이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넓고 또 근처에 병원이랑 마트도 있어서 엄마가 지금 사는 집보다 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실은 장모님 돌아가신 거 보고 느끼는 게 많았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살아가실 때 하루라도 더 편하고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서 그래. 나도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효도 좀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어차피 장모님 집 우리 엄마한테 줘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시 물려받게 될 텐데 크게 문제될 것도 없잖아. 당신 내 말대로 해줄 수 있지? 남편은 도박빚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거라는 생각에 대놓고 저희 엄마 집을 시어머니께 주자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집을 제가 시어머니한테 드리게 돼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시어머니 집을 몰래 팔아서 도박빚을 갚을 생각에 말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저희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나몰라라 하며 짜증을 부렸던 인간이 뻔뻔하게 할 말은 아니었죠. 게다가 저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본인의 엄마인 시어머니까지 이용해 도박빚을 갚으려고 하는 남편 놈을 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려주신 엄마 집을 시어머니께 드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었고요. 어느 누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까? 물론 시어머니께서 집이 없으시다면 저희 엄마 집에서 당연히 살게 해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놈이 시어머니의 집을 몰래 팔아 본인 도박빚을 갚기 위한 음흉한 계략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와 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의 말에 따라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아껴주었던 시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며 제대로 혼주를 내주기 전까지 저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남편의 음흉한 속내를 모르는 척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편한 곳에서 지내시게 되면 나야 좋지. 일단은 나도 당신이 한 말 잘 생각해 볼게. 당신 진짜야? 내가 한 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드린 후 남편 몰래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남편이 알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 저와 만나는 걸 절대로 내색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이야기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말 손까지 벌벌 떠셨습니다. 어머니, 저 아무래도 남편이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일이니? 혹시 윤수가 사부인 위독하실 때 병원에 늦게 온 것 때문에 그런 거냐?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 남편이 어머니 집 노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아들이 내 집을 노리고 있다니. 윤수가 왜 그런 짓을 해? 어머니, 사실은 남편이 지금 도박에 빠져서 진 빚이 장난 아니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친구랑 통화하는 거 직접 들었는데 그 빚이 집 한 채 값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빚 갚으려고 저한테 저희 엄마 집을 어머니께 드리자고 해서 어머니를 이사시킨 다음에 어머니 집 지금 남편이 몰래 팔아서 도박빚 갚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빚져서 도박을 할 생각이고요. 아이고 머리야. 그놈이 드디어 일을 치는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사부인 위독하실 때도 이상하게 굴더니 그놈이 기어이 미친 거야. 도박에 미쳐서 이제는 지 엄마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그래. 저 자식처럼 아껴주신 어머니께서 혹여나 남편한테 집 뺏길까봐 조심하시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남편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 남편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니까 도박빚 갚게 됐다면서 기뻐하는 남편 보면서 저는 더는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남편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영아,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사과하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일이 이렇게 됐다. 전부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 말대로 이혼하거라. 잘못한 내 자식 나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혼 반대하면서 남의 자식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사부인도 분명히 원하지 않으실 거다. 너 아직 젊고 앞으로 남은 네 인생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여러 번 봤는데 도박에 미치면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 인생까지 망치더구나. 그리고 그럼 정신 차리게 해주기 위해서도 네 말대로 이혼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어차피 내가 아들놈 말에 넘어가서 사부인 집에 가서 살 생각도 안 했겠지만 네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들놈한테 내 집 빼앗겼을지도 몰라. 네가 날 살렸어. 재영이 네가 내 자식이고 내 은인이다. 그리고 남편 놈은 정말로 기어이 시어머니 집을 빼앗을 생각인지 얼마 후 저까지 대동하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속이며 이야기했죠.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한테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집사람이랑 온 거니까. 집사람이랑 의논해봤는데 장모님 아파트 엄마한테 주기로 했어. 뭐? 사부인 집을 나한테? 엄마. 어때? 너무너무 기쁘지? 꼭 꿈만 같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 솔직히 장모님 아파트가 엄마 집보다 10평은 더 넓고 좋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사갈 준비 하시라고. 엄마 집은 엄마가 걱정 안 하도록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는 말고. 시어머니 집을 팔아서 도박빚을 갚을 생각이면서 저와 시어머니를 속이며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저랑 똑같이 느끼셨는지 남편 모르게 저한테 신호를 보내 눈짓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미 제가 이야기해 남편놈의 계략을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절대로 남편의 술수에 넘어갈 리 없었던 거죠. 좋기는 뭐가 좋냐? 나는 절대 싫다. 싫다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부인한테는 미안하지만 막말로 거기 죽은 사람이 살던 집 아니니? 그런 집에 들어갔다가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니? 나한테도 재수 오온 붙어서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좋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추하다고. 내가 이 나이에 더 넓은 집 가서 살아서 뭐 하겠냐? 친구들도 전부 동네에 있고 나는 그냥 내가 살던 집에서 편히 살려고 한다. 그리고 아들, 너 잊었어? 이 집, 네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함께한 집이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집에서 나와서 사부인 집에 들어가서 살라니?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나는 절대 이사 못 간다. 안 돼, 엄마. 절대 안 돼. 그러면 나 죽는다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부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싫다는 게 그것 때문에 네가 왜 죽어? 너 혹시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냐? 혹시 나랑 네 마누라 모르게 무슨 빚이라도 져서 나를 사부인의 집에서 살게 하고 너 나 몰래 내 집 팔아서 네가 홀라당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절대 아니야. 내가 무슨 엄마 집을 팔아서 먹기는 왜 먹어? 그냥 진심으로 자식으로서 엄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너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천천히 고민해 보라고. 솔직히 장모님 사는 지역이 근처 대학병원도 가깝고 또 마트고 근처에 있어서 살기 편하고 좋아서 내가 강력하게 권유한 거니까. 알겠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자 많이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며칠 후 제가 저희 엄마 집을 시어머니에게 주기로 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들었어요. 여보, 당신 정말로 장모님 집 우리 엄마 주기로 한 거 맞지? 확실한 거지?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해 본다고 했지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집 준다고 확실하게 말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집 못 줄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기신 유산을 왜 시어머니한테 왜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시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엄마 아파트를 당신이랑 나눠서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는 절대 못하지.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그러면서 왜 나 따라서 우리 엄마 집까지 간 건데? 그때는 내가 장모님 아파트 엄마한테 주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잖아. 지금 나랑 장난해? 그거야. 그때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그랬던 거고 지금은 확실히 결정했거든.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 엄마 집으로 이사가서 살기 싫다고 말씀하신 거 당신 벌써 잊은 거야? 그러니까 나 우리 엄마 집 어머니한테 드릴 생각 절대 없으니까 당신도 꿈도 꾸지 마. 엄마야, 내가 잘 설득해서 듣게 만들면 되는 거고 당신 진짜 이런다 이거지? 당신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 솔직히 장모님, 장인어른 다 돌아가시고 당신한테 남은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당신 나한테 버림받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예전에야 당신이 나보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해서 괜찮았겠지만 이제는 일도 안 다니는 백수 주제에 나한테 이혼당하고 나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이야 장모님이 물려준 아파트가 있어서 그거 팔아서 한동안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당신 내 말대로 장모님 아파트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당신이랑 정말로 끝장이라고. 급기야 남편 놈은 제가 거절하자 이제는 저를 협박하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도박비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면서 집까지 나가버렸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남편과 이혼할 준비가 전부 되었던 상황이었고 저도 더는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의 행동에 이미 연을 끊고 살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요. 저야 남편이라지만 시어머니는 자식인 아들을 대놓고 시어머니를 속이며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에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 시댁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만나자고 하니 이혼하자는 소리에 겁을 먹고는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며 나왔으니까요. 당신 장모님 집 우리 엄마한테 안 주면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무서웠나 보지? 이렇게 할 말 있다고 엄마 집까지 나 부른 거 보면 말이야. 지금 당신 우리 엄마한테 장모님 아파트 드린다고 이야기하려고 부른 거잖아. 내 말이 맞지? 그러게, 이럴 거면 내가 좋게 이야기할 때 내 말 들어줬으면 좋았잖아. 그러면 내가 집을 나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아니, 나 오늘 당신한테 우리 엄마 집 어머니한테 절대 못 주니까 당신 다녀말하고 그 이야기 하려고 부른 거야. 당신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다시 우리가 받을 텐데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사람이 약 올리는 것처럼 짜증나게 구냐고? 당신 진짜로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계속 이러면 정말로 이혼이라고! 지금 뭐가 문제라고 했냐? 문제는 너지. 내가 너 이러는 진짜 이유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진짜 이러는 이유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짜 이유라니? 내가 우리 엄마 위해 이러는 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는데? 이 인간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발뺌하려고 그러네. 너 도박하다가 빚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당신 집 비우고 우리 집으로 그냥 이사 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으니까 나한테 우리 엄마 아파트 어머니한테 드리게 해서 이사시킨 다음에 어머니 집 팔아서 너 지금 도박빚 갚으려고 그런 거잖아. 너 도박하려고 은행에 빚까지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살던 집 나한테 이혼으로 협박해서 뺏으려고 한 것도 모자라 너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집까지 몰래 팔 생각을 해? 웃기지 마. 도박은 무슨 도박. 당신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와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모함이라고? 왜 중고도 없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우리 엄마랑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데? 엄마, 오해하지 마. 나 절대로 도박한 적 없고 그래서 엄마 집 몰래 팔아서 도박빚 갚으려고 엄마 보고 장모님 집 가서 살려고 한 거 아니니까. 나 정말 엄마 위해서 집사람한테 장모님 집 엄마한테 드리라고 한 거였어. 내가 거짓말한다고? 좋아. 그러면 너 어디 이거나 듣고 말해. 그리고 저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지인과 통화했던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해 두었던 겁니다. 저에게 친정엄마 집을 시어머니에게 주라고 한 다음에 시어머니 아파트를 팔아서 도박빚을 갚을 거라고 말한 그 내용이 담겼던 통화 내용을요. 그때 너무 놀랐었지만 남편의 이야기에 재빨리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해두었던 거죠. 그러자 남편이 정말 하얗게 질려서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저와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저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빌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친구 따라서 시작했던 거였거든. 그리고 초반에는 얼마 따기도 했고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계속 가게 되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빚까지 져서는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 모르게 진 빚을 만회 좀 해보려고 자꾸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됐어. 그러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리고 이왕 이렇게 들킨 거 당신이 장모님 아파트 팔아서 나 도박빚 좀 갚아주면 안 돼? 내가 그러면 다시는 도박 같은 거 안 할게. 앞으로는 진짜 정신 차리고 살게.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놈의 도박빚 때문에 우리 엄마 위독하실 때 매정하게 굴고 우리 엄마 집 시어머니한테 주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오만적이 다 떨어졌거든. 그래서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우리 여기서 끝내자. 안 돼, 여보. 이혼이라니. 나 아직 당신 사랑한단 말이야. 엄마가 나 좀 도와줘. 내가 도박빚 때문에 엄마 집 노린 거 이렇게 사고할 테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이혼하지 말라고 붙잡아달라고. 엄마 설마 하나뿐인 아들이 이혼남 되는 거 바라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그때까지 묵묵히 아무 말도 없으셨던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곤 있는 힘껏 남편의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이 괘씸한 놈! 악독한 놈! 그가 도박 때문에 지 마누라 속여서 사부인 집을 빼앗으려고 하지를 않나? 지 엄마 집을 몰래 팔아서 도박빚을 갚으려고 하지를 않나?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염치도 경호도 모르는 막대 먹은 짐승처럼 살라고 너를 가르쳤냐고? 재영아, 너 반드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이혼해서 1년도 져버리고 짐승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들한테 똑똑히 알려주거라. 나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지만 앞으로 인연 끊고 남남으로 살 생각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새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 윤수 너랑 인연 끊는 게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 같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영원히 연락하지 말고 살자. 오늘로 내 아들은 죽었다. 아니야, 안 돼. 집사람한테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는데 엄마까지 나 버리면 앞으로 너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나보고 앞으로 누굴 믿고 살라고 이러는 거냐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며 시댁을 나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을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경찰관 분들한테 이끌려 시댁에서 쫓겨나는 걸 보는데 얼마나 흉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그런 남편을 보시며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아팠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마음을 단단히 잡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과 함께 남편이 시어머니 집을 나가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곁에서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하며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야 반반으로 헤었던 거라 나누게 되었지만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니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더욱이 남은 도박빚이 많으니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남은 돈도 전부 도박빚 갚는 데 쓰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고요. 시어머니도 정말로 남편과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얼굴을 보지 않을 생각이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도박빚을 갚지 못한 데다 경찰에게 걸려서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혼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남편이 불법 도박장에서 현행범으로 경찰들에게 붙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고요. 도박에 미쳐서 가족도 부모도 버리더니 그 벌을 단단히 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야말로 저도 잃고 부모인 시어머니도 잃으면서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도박으로 결국 인생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엄마는 곁에 안 계시지만 엄마 집에 들어가 살면서 다시 취직도 하게 되었고요. 제가 하는 일이 전문직이라 좋은 조건으로 원하는 회사로 다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에 다니며 시어머니께도 자주 연락하며 챙겨드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전 남편과는 비록 헤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제 마음에 가족으로 남아 계실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계실 엄마도 그런 저를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